안녕하세요. 자, 9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다중상속인데요. 이 다중상속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다중상속을 이런 게 다중상속이구나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중상속은 문법적으로 가치가 아주 낮습니다. 낮다 못해서 많은 객체지향 전문가들은 다중상속은 절대 쓰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는 지금 다중상속을 설명드린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UML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객체지향의 급속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객체지향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들도 더불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CBD에 대한 개념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이 발전을 하면서 RUP라든가 아니면 XP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지향 혹 컴포넌트의 전성기가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런 말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반성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다중상속도 많이 사용을 하고, 왠지 다중상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씨뿔뿔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는데, 자, 물론 오래전에도 이 다중상속이 나쁘다라는 건 알고들 있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다중상속은 절대 쓰지 말자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모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 혹은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도 다중상속의 예를 찾아본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 저도 2000년도 이후로부터 다중상속이 적용이 된 프로젝트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것들도 다중상속을 잘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필요했었기 때문에 다중상속의 예를 본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다중상속이 그렇게 나쁜 거지, 몰랐으니까 썼었던 거지, 좋아서 썼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그냥 개념적인 내용들, 그래서 어떤 다중상속의 필요성이 등장할 만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A 클래스, B 클래스 이름을 다 그냥 이렇게 통일을 해서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 제가 그럴듯한 예를 들어버리면 다중상속이 나름대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A와 B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냥 맛을 보도록 하죠.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C 클래스가 A와 B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합니다. 자, 둘 이상의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중상속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다중상속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자, C 객체가 생성이 되면 여기 보면 CCC죠. 자, showString이라는 함수 있을 거고요. SS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A 클래스의 멤버도 있을 거고 B 클래스의 멤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두 개를 다중상속했으니까. A 클래스의 멤버 S1이라는 함수, string1이라는 함수 있고, B 클래스의 멤버 string2라는 함수가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showString이라는 함수에서 string1, string2 함수 호출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예전에는 단일 상속할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의 멤버만 내가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 다중상속인 경우에는 두 클래스 이상의 멤버를 내가 상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중상속이 어떠한 경우에 모호성을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C 클래스가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갖다가 동시에 상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A 클래스에도 멤버 스트링이 있고 B 클래스에도 멤버 스트링이 있습니다. 자, 그럼 C 클래스의 show 스트링 함수는, 자, 이렇게 스트링 내가 스트링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면은 모호성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A 클래스에도 스트링 함수가 있고 B 클래스에도 스트링 함수가 있는데 너는 어디에 존재하는 스트링 함수를 호출해 달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는요, 자, 그냥 S1, S2 함수 그냥 직접 호출 가능했었지만, 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경우엔 이름이 같기 때문에
A 클래스에 존재하는 스트링 함수인지 B 클래스에 존재하는 스트링 함수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호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상속의 모성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결이 되면 되는구나. 아, 역시 씨뿔뿔은 문법이 참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 다중상속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을 좋은 쪽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모성은 아, 이래서 다중상속을 사용 안 하는 거구나. 상당히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예제를 보도록 하시면은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지죠. C 클래스에 의해서도 상속되어지고 있는데, 자, D 클래스가 B와 C 클래스를 갖다가 동시에 다중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A 클래스 있고 B 클래스에 의해서 C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B 클래스와 C 클래스는 D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DDD라는 이름으로 D 클래스 객체 생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D 클래스 안에는, DDD 클래스 객체 안에는 D가 BC를 상속하죠? B 클래스의 멤버도 있고 C 클래스의 멤버도 있어요. 근데 B와 C가 A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B 클래스 내에도 A 클래스의 멤버가 있고 C 클래스 내에도 A 클래스의 멤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A 클래스가 두 번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중상속을 쓸 일도 없지만 다중상속을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객체의 멤버를, 하나의 클래스의 멤버를 두 번 이렇게 상속할 일은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비록 이런 상속의 어떤 그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A 클래스는 한 번만 상속하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은 만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D 클래스에서 스트링 원함수를 호출합니다. 얘는 A 클래스에 존재하는 거죠. 자, D 클래스에서 show 스트링 함수에서 스트링 원함수를 호출하는데 B 클래스가 상속하는 A 클래스에 의해서도 스트링 원함수가 있고 C 클래스 안에도 A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스트링 원함수, 즉 스트링 원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B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진 스트링 원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C 클래스에 존재하는 C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진 스트링 원함수를 호출하거나, 즉 이렇게 쓰셔야 돼요. B 클래스에 의해서, BBB죠. 지금 제가 간단히 그냥 B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진 스트링 원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렇게 써서 어디에 존재하는 스트링 원 함수를 호출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선언해 줘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 지저분한 게, 보통 그 지저분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상속했을 때 A 클래스의 멤버를 하나만 포함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자,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약속한 겁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약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떤 깊은 철학이 담겨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속을 했을 경우에 A 클래스의 멤버가 한 번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바램이잖아요. 그 바램을 갖다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문법을 하나 그냥 더 끼워 넣은 거예요. 이 문법적 요소 그냥 약속한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만약에 B 클래스가 A 클래스를 버추얼로 상속을 하고, 자, C 클래스가 A 클래스를 역시 버추얼로 상속을 할 경우에, 자, B와 C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가 동시에 상속을 하면은, 자, A 클래스를 하나만 포함시키도록 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느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B나 C 클래스가 A 클래스를 버추얼로 상속을 하면 B와 C 클래스를 갖다가 동시에 상속하면 B와 C가 상속하고 있는 A 클래스는 한 번만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B 클래스가 A 클래스를 버추얼로 상속한다면, 즉 여기에다가요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C 클래스도 A 클래스를 상속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이거를 가리켜 버추얼 상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해서도 버추얼 상속되고 C 클래스에 의해서도 버추얼 상속이 되면 B, C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하는 녀석은 A 클래스를 한 번만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버추얼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러한 함수 호출도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왜? A 클래스의 멤버 스트링 원함수는 한 번만 상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은요, 여러분들 그냥 예제 실행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딱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왠지 막 버추얼 상속이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8장에서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버추얼만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라는 거 여러분들 사용할 일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화살을 많이 받기가 쉽습니다. 뭔가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고 막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반박을 들을 걸 다 각오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99년도, 2000년도 이후에 급부상하고 있는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객체지향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을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자, 믿으세요. 자, 그래서 9장의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이제 9장 강의가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